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0대 중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은 참 믿음직스런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외동아들의 3대 독자인 남편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도 시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돼. 그러기 전까지 사람 취급받을 생각 마. 우리 집은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니? 나도 너네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란 자고로 그런 존재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고 네 운명에 수긍하렴. 알겠니?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야. 예쁨 받기도 미움 받기도 너에게 달려있어. 전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요. 제가 잘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우리 집은 딸 소녀는 필요 없어. 모든 재산 다 아들들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 알아. 어차피 딸 낳아도 소용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자 이 집에 시집 온 이유니까. 알겠지?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저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시대라면 어느 며느리가 붙어 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참 왜 이렇게 참고 살기만 했는지. 저 역시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끔찍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당시 드물게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서러움을 남편이 다 보상해주는 듯 했어요. 제 마음도 헤아려주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간에서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이 사실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제 편인 것 같아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 때문이라도요. 우리 엄마가 워낙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던 분이야. 네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서 그러신 거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엄마인데. 너한테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주면 정말 엄마가 정말 잘해주실 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 남아선호 사성이 강한 분이니까 이해해줘. 내가 미안하다. 뭐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 독자 집안인 거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눈에 잘 들게 행동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된 거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요즘 시대에 너무 아들아들하면 안 되는 건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가 너무 심할 땐 제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너랑 결혼했지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믿지? 우리 잘 살아보자, 창수가. 항상 고마워. 남편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해줬지만 그래도 남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애써 좋은 척을 많이 했던 과거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모든 식구들의 밥을 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침 먹은 거 치우고 또 때 되면 시어머니 점심밥 차려드리고 점심 먹은 거 치우고 또 저녁 준비하고 중간중간 시장 보고 청소하고 고단했어요. 그것보다 더 고단한 건
깔끔한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더 고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사건건 못마땅해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절 대하셨어요. 본인은 더 많은 것도 당했으니 넌 이 정도면 약하다 하면서 본인의 시집살이를 정당화하시는 분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가 처음이기도 했으니 그저 이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아유, 넌 왜 이렇게 애가 깔끔하지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대충 닦지 말고 쓱쓱 닦으란 말이야. 걸레 빨아가면서. 아, 거긴 아직 안 닦은 데예요. 제가 이걸 하고 닦을 거니까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천천히 닦을 테니까요. 뭐야? 시애미가 여기 먼저 닦으라면 닦으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대꾸 하는 거야? 나 때는 너네 시할머니가 이거 하라고 하면 바로 네 하면서 했어. 알겠니? 요즘 애들은 하여간 말이 많아. 시키면 할 것이지. 너네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 한 대 올라갔다. 알아? 나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네가 시할머니를 겪어봤어야 했는데 아주. 어머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어머님한테 얘기 들으면 시할머니가 아주 보통 분은 아니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넌 얼마나 편한 거니? 아주 행복하다 생각하고 지내라. 알겠어? 네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이나 올 수 있는 몸이야? 가진 것 꼴랑 한 푼도 없이 몸뚱이만 왔으면 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난 그래도 시집 올 때 너 정도는 아니었다. 수저 세트 하나 들고 왔어. 뭐 이런 말 해봤자 너랑 우리 아들 결혼 되돌릴 수 없겠지만 말이야. 아휴, 말해 뭐하니. 속상하긴 매한가지인데. 어머님, 그 얘긴 안 하셨으면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탓도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참 다르다. 그치? 팔자 무시 못한다. 너도 꼭 그 팔자 닮을 거야. 너네 부모 팔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늘 시할머니와 본인을 비교하면서 제가 편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 제가 결혼 당시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는 걸로 미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해가지 못한 건 사실이기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헛살았단 식으로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죠. 늘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뇌 속에 살림살이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미소가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말이죠. 참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는구나 했어요. 어머님이 노래 부르던 손주를 가졌으니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어머님도 이젠 조금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임신은 저희 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게 생겼어요. 장숙이 임신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 말이에요. 참 좋으시죠?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잘했어. 그래,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우리 정배 닮았으면 인물은 훤할 거야. 안 그러니? 이제 네 몸은 온전한 네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돼. 알겠어?
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얼마 만에 보는 어머님의 웃음인지, 안 그래요? 아유, 그러냐? 내가 우리 정배 가졌을 때만큼 기쁘다 아주.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잘했다. 네가 제일 잘한 일이구나. 우리 정배 아이 가진 거.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아이고, 어쨌든 기분은 너무 좋다. 최고야, 최고. 사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님의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왔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내 새끼니 내가 귀하게 키워야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몸을 귀하게 여기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는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배아파 나와보니 참 너무 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으니 어머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저기 논산 땅, 우리 손자 이름으로 해줘야겠다. 안 그러니?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장손이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미리 해주는 거지. 곱게만 자라라, 우리 손자. 아주 털끝 하나 다치면 안 돼. 어머님, 그렇게도 좋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정배 씨도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고요. 당연하지. 그래도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했구나.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안 그러니? 우리 손자 아주 멋지게 키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도 우리 손자랑 아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해. 알겠지? 어머님의 뼈 있는 말에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구나 했어요. 아들 커가는 재롱에 손주 커가는 재롱에 저희 집은 웃을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저희에게 아주 어두운 일이 닥치고야 말았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님과 아들이 시장을 갔다 오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시장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그날부터 폐인이 되었죠. 하지만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건 어머님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져서 힘든 저에게 어머님은 본인의 죄를 덜고 싶었는지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를 더욱더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참 지쳐가더라고요. 우리 윤재 좀 찾아줘요. 네, 아주머니? 우리 윤재 알잖아요. 아니, 어머님 옆에 있었다고 했는데 없어졌거든요. 네? 아니, 아까 윤재 옆에 있었는데 그새 어디 간 거야? 아니, 우리도 찾아볼 테니까 좀 진정 좀 해요. 아유, 이러다 엄마가 죽겠네.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윤재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윤재 좀 제발 찾아주세요, 아주머니들. 제발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가 분명히 손 붙잡고 있었거든. 그 조그만 게 어디 갔대, 정말? 아이고, 어떡해, 우리 윤재 엄마. 절도와 시장 상인들은 같이 찾아 나서 주었지만 그 뒤로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암흑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보고 쓸모없는 년, 나가서 뒤질년이라고 욕을 서슴지 않았고 남편 또한 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늘 보기 일쑤였어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우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지는 날들이었죠. 나가 뒤질년, 쓸모없는 년. 네가 없어져야지. 왜 우리 장손이 없어지길. 윤재 찾을 때까지 들어오지도 마.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다. 네가 그날 시장만 갔어도 이랬겠니? 아주 기막히지. 어쩜 이리 쓸모가 없어. 정말 못 산다 진짜. 어머니,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때 어머님만 잘 보셨어도 윤재 실종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 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우리 윤재 찾죠. 밥이 넘어가냐? 아주 뻔뻔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우리 애가 돌아와.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어머님 원망스러워요. 윤재 제가 꼭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테니까요. 당신도 그만해. 지금 4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매번 이렇게 애 엄마 탓만 하면 윤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나 나갔다 올게. 당신도 밥 좀 먹어. 이러다 죽겠어. 말로는 절 위해 주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차가워져만 갔어요. 아마도 제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남편도 제가 하필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아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인상착의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전 점점 더 패인이 되어갔죠. 살아서 뭐하나 아들 잃어버린 어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지만 차마 우리 아들을 찾기 전까지 죽을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 잃어버려 놓고 이렇게 편하게 목숨을 끊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딜 들어와? 이 길로 나가버려.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오냐? 나가 뒤져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나가란 말이야. 정배야, 이것이랑 이혼해. 나 이 얼굴 보고 못 산다. 어? 새 출발하란 말이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들 잡아먹은 것이랑 상종을 해? 나 저거 보면 혈압 올라가서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져 당장. 너네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아들 잡아먹은 것이요? 손주 잡아먹은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얼굴 보는 거 역겨워요. 어머님이 우리 윤재만 안 데리고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죽지 못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 가슴이 더 찢어져요. 어민 제가 더 찢어진다고요. 뚫린 주둥이라고 내뱉는 거야 지금? 그래, 내 탓이라 이거지? 이 노인네가 정말 잘못이라고? 에휴, 너 좀 이렇게 뻔뻔하냐? 그날 네가 시장만 갔어도 내가 윤재 데리고 나갔겠니? 그러니 네 잘못이지. 왜 나랑 윤재랑 시장을 가게 하냔 말이야?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목숨까지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머님과 끝까지 싸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만 잘 돌아온다면 그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죽지 못해 말이죠. 전국에 공고도 많이 내보고 이 보육원 저 보육원 안 가본 곳이 없이 달려갔죠. 갈 땐 참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항상 올 때는 실망감을 가득 안고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다. 나도 지쳐. 너 이런 모습 보는 거. 그냥 우리 윤재 가슴에 묻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어? 아니, 나 이대로 윤재 못 잊어. 윤재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알아? 당신은 아들 잊기가 쉬워?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부터 챙기란 말이야. 엄마가 힘들게 하면 분가할까? 이제 와서 날 챙겨? 당신 눈빛에 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 알아? 그래, 이 집에선 나만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나도 너랑 엄마 사이에서 지쳐서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남편은 분가를 하자며 저에게 사람답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쉬울 수 있어도 전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끝까지 아들을 찾으러 다녔죠. 갔던 곳이라도 다시 갔어요. 정말 제 청춘은 아들 찾는 걸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느덧 저도 40대가 되어갔죠. 하지만 희망은 절대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날들이 지났고 어머님도 어느덧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자주 아프고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잦았죠. 그날도 역시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입원 후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님을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전 역시나 똑같이 아들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기에 잘 못 드시는 어머님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 갖다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나마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써서 바쁜 와중에 어머님께 들려 식사를 전달하러 갔었죠. 아무리 절 미워하고 모질게 하셔도 어머님이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큰 어른이라고 시가 식구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거기서 제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김치죽 좀 써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통 못 드셨으니까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죽으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죽을 써와? 거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먹냐? 이 기회다 싶어서 너 신났지? 나 이제 죽으라고 비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반갑다. 네 속내가 어떤 줄 알고. 아유, 그만하세요, 어르신. 윤재 엄마도 마음이 그게 아닐 텐데. 어르신 때문에 그런 일 있고서도 참 어쩜 그렇게 윤재 엄마를 못 잡아먹으셔? 못 잡아먹긴. 저것이 우리 집에 와서 다 원흉이야. 아주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도 저게 시장만 봤었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문병 선물로 쏘아간 김치죽을 맛도 안 보고 그 길로 병원 퇴식대에 내버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벙찌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 어머님 원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혹여나 어머님 탓이라고 여겨지면 정말 살기 힘들까봐 그래 내 탓이라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책임 전가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평생 그러고 사세요 그럼. 그게 나으실 테니까. 뭐야? 그래, 네 속내가 그거지? 평생 날 원망했다 이거지? 복이라곤 더럽게 없어서 자식 하나 못 지킨 게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알아? 내 손자 네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너 같은 년 나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요. 어머님이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잘못인 줄 알고 있지만 그냥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지겹네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어머님은 역시나 또 막말을 쏟아냈고 전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때 저의 정적을 깬 건 배식 아주머니께서 어머님이 퇴직구해버린 죽통을 들고 어머님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식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모여있던 시가 식구 포함 온 집이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리고 전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보온병 진짜로 버릴 거예요? 안에 죽 말고도 뭐 서류 같은 거랑 사진 같은 거 다 들어있는데 다 버려요? 어머머, 이게 뭐야? 웬 남자 사람 사진이네? 아유, 이거 그쪽 내 집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 챙겨요, 어서. 이런 거 잘 챙겨야 해요. 아니, 이 잡다한 것들은 또 뭐야? 어디 좀 봐요. 죽 말고 뭐가 더 있었어요? 아유, 이혼하겠다는 서류냐? 이제서야 이혼한다고? 그거 잘 됐구나 아주. 진작 이혼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새장가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낳았을 거 아니야? 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 서류 더미가 뭔지. 참 어머님 생각해서 기뻐하실 생각에 가져온 건데 역시나 어머님은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그걸 받아들고 서류를 보셨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가 식구들도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었고요. 사실 거기 안에 있는 서류는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 서류와 함께 아들의 사진들이었어요. 20여 년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말로는 내 탓을 하셨지만 속으로 본인이 더 문드러졌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그날도 모든 제 탓을 하시며 죽도 거부하시고 서류조차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서류를 들고 그렇게 울며불며 하셨던 거고요. 아니, 우리 윤재 찾았어? 아니, 어디서 찾았니?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해?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윤재 맞니? 유전자 검사 다 끝났고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자식 없는 사람한테 입양되었네요. 그분이 우리 윤재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거고요. 윤재도 만났어요. 어릴 때 윤재랑 아주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가기가 힘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제 윤재도 찾았겠다. 속 시원히 나갈게요. 미련 없이 말이죠.
너 나가는 거 나 아주 상관없다.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 윤재만 내 눈앞에 데려다 놔.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애비야, 들었지? 저거 나간댄다. 이제 이혼해버려 아주. 윤재도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쟤보고 당장 나가라고 해. 얼른.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머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윤재 잃어버렸던 거 솔직히 다 어머니 탓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미리 약속한 잃어버린 아들이 병실로 왔어요. 아들도 그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다는 건 잘 알더라고요. 양부모 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재는 할머니께 인사도 하고 남편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를 차례대로 했어요. 그리고 촌철살인을 날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혼자서 절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얼굴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봐도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다 알겠네요.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잊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여기 왔지만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참 엄마를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여 년을 이렇게 지내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아들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단순히 상황 파악만으로도 대번에 모든 걸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인사만을 하고 병실을 나가려고 했죠.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은 제 아들을 붙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 눈빛은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기대하며 이 병원에 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눈빛이었죠. 윤재야, 난 이 할미다. 내가 너 물려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알아? 네 어미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이제 할머니랑 너희 아버지랑 이렇게 살자. 이 모든 재산 다 네 거야.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다고. 아,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벌만큼 벌고 있고요. 할머니 너무하시네요.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엄마 혼자 지금까지 전단지에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하던데 집에서 절 그렇게 찾으면 제가 돌아오나요? 엄마한테 제가 더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희 할머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 응?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윤재야. 그래, 윤재야. 이 할미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할미랑 우리 집 가자. 우리 윤재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넌 이제 기공자들 일만 남았다고. 이 할미께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어서 내 손자로 다시 돌아와 주렴. 어디서 거지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넌 그렇게 살 애가 아니야. 알겠어? 우리 장손, 우리 손자. 이제 할미랑 가자꾸나. 그거면 여한이 없어. 거지같이 살았다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절 키워주셨는데 진짜 인성 알만하네요, 할머니. 어머님은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아들은 끝끝내 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아들만을 찾아온 저이지만 떨어져 있던 아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용기를 내고 이젠 시댁과 정말 절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할 도리는 했거든요. 어머님, 윤재 말 들으셨죠?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요. 저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맘 편히 떠나렵니다. 아까 한 말 진짜야. 이혼해 여보. 나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남은 내 인생 찾고 싶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해줘. 윤재가 성인이니 나도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을게. 윤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도 이제 지겹다. 이 집에서 떠나고 싶어. 그동안 많이 참았어. 뭘 네가 참아? 윤재한테 뭐라고 씹으려길래 제가 저러냐? 넌 하여간 이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애야. 애비야, 내일 다 이혼해줘라. 그리고 윤재도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저거 하나 없다고 집이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한대? 다 필요 없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다 윤재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저도 이제 지치네요. 그동안 어머니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많은 비위 다 맞춰드렸지만 이제 못하겠네요,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필요하다면 어머님 안 볼 거예요. 뭐야? 아주 여우 하나가 내 아들이랑 손주 다 뺏어가네 아주.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너 윤재 진작 찾아놓고 지금에서야 이러는 거지? 어디 얘기 한번 해봐. 너 나 이제 와서 골탕 먹이려고 윤재랑 애비한테 뭔 소리를 한 거냐? 그만해요. 이젠 안 당하고 살아요.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이겠네요. 그럼 이만 저 가보겠습니다. 전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왔고 절 따라 남편과 아들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어머님과 손주로 저와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양부모님과 저희 집을 오가며 생활을 했고요. 아들의 양부모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님 동생하며 아들을 나눠 가졌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우리 윤재가 이렇게 친엄마 찾아서 다행이지. 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윤재 많이 만나고 자주 챙겨줘. 윤재야, 너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이야. 너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 안 그래?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우리 윤재. 형님, 고마워요. 우리 윤재 걷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줘서 내가 형님한테 정말 많은 빚을 지었어요.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좋은 분께 자란 윤재가 어떤 성품인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면목이 없어서 저희가 두고두고 잘할게요.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보아요. 저희 부부와 아들 녀석이 가깝게 만들어준 것도 이 양부모님 덕분이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던지. 늦게 찾은 아들이지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줍니다. 참 핏줄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참 안 보다 만났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딱 내 아들 같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부자 사이 많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고 있어요. 친척분께 듣기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로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재 엄마 전화번호 바꾸고 얼마나 찾았는지. 그래도 노년에 갈 데가 없잖아. 윤재 할머니도. 후회되시겠지. 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아들도 손절해. 뭐 별 수 있어? 늙어가는데 그냥 양로원 가야지. 아이고,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그 노인네는 벌 좀 받아도 돼.
이제 윤재도 찾았으니 재미나게 살아, 윤재 엄마.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상하게 죄책감은 없어요. 후련함만 있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님은 돈 많은 양반이니 양로원 비용은 다 대실 수 있는 분이었죠. 남편도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엄마도 보지 않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본단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절반의 재산을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따로 저희도 재산을 챙길 수 있었어요. 손절을 했더라도요. 하지만 저는 돈을 포기할 만큼 한평생을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있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용서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에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뭐든지 잘하려고 해서 용서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운하고나 내 남편이기도 하고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저의 전성기 같아요. 삶의 의지도 잃어보고 행복도 해보고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재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오랜 고민이 많았어요. 철없던 시절에 오로지 사랑만 가지고 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이 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기까지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이곳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초혼 때는 정말 멋모르고 오로지 사랑만 생각했었어요. 친정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 정말 연을 끊을 각오로 결혼을 했죠. 당시 시댁은 돈이라곤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인 집이었어요. 또 전 남편은 시댁 기둥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제가 친정까지 연을 끊고 시집 온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절 너무나 반가워하셨죠. 시댁 일꾼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동수가 민주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민주 너네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참, 우리 집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생활비는 돈 버는 사람들이 각자 모아서 주는 거 알고 있지? 민주 너도 우리 집안 사람 됐으니까 함께 해야지. 아, 그럼. 엄마, 민주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에 생활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민주도 같이 보태겠다고 했어. 우리 민주 착하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우리 엄마 이제는 좀 고생 덜 하겠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 제대로 된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엄마 고생 덜 시키게 해주겠다고. 민주도 엄마 닮아서 아주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잘해. 어머, 그러니? 내 성격 닮았으면 진짜 잘됐다. 민주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는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다들 하기 나름 아니겠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집이야 서로 이것저것 참견하지도 않고 각자 생활이 중요한 거 알지? 나도 일하고 바쁘니까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말이야. 편하게 친정집이라고 생각해. 네, 어머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살림이나 이런 건 많이 부족해서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초반에는 정말 절 환영하는 느낌이라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 화기애애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서 더 좋았죠. 친정에서는 왜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며 저를 말렸지만 전 그때 당시 말리는 친정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한다면 저와 연락을 끊겠다던 친정 식구들을 뒤로하고 전 기어코 고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어요. 심지어 신혼집도 제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에 그대로 전 남편이 몸만 들어왔고 일하는 시간도 제가 더 길 뿐만 아니라 월급도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보, 밥 먹고 나면 치워야지. 내가 계속 말을 했잖아. 설거지를 못하겠으면 싱크대에라도 가져다 놓아야지. 밥풀이 다 말라버려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빨래는 왜 죄다 화장실 앞에 뒀어? 씻고 나면 세탁기 앞에 가져다 두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좀 같이 나눠서 하자. 왜?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 아니야? 나 집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 엄마도 나한테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와이프가 집안일하고 그러는 게 부부 아니야? 당신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 내가 그래도 밖에서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집에 꼬박꼬박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게 말이야? 여보, 우리 둘 다 똑같이 돈 벌고 있어. 심지어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집안일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나중에 아이 낳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그냥 돈만 벌고 내가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거며 심지어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전업주부면 집안일 다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뭔 소리야? 원래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다고. 아, 알았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됐지? 아,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집안일 힘들면 엄마 보고 와서 해달라고나 할까? 난 당신 생각해서 엄마한테 오라고 안 하는 건데 너무 힘들면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자. 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시무를 부르자는 전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수십 번을 집안일을 시켜봐도 항상 자긴 할 줄 모른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답답한 제가 움직여야 했어요. 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정말 시모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턴가 전 시모는 쉬는 날이면 항상 어김없이 집으로 오셨어요. 예, 일어나렴. 해가 충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 일단 오늘 날씨 좋으니까 대청소 좀 하자. 아이고, 이 먼지 좀 봐. 너 살림은 하긴 하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들어와서 쓸고 닦고 좀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게 뭐니? 여기저기 먼지 구덩이가 잔뜩이야, 잔뜩. 아이고, 빨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세탁기는 아예 안 돌리고 사는 거야? 어머님, 저 어제 야근해서 새벽에야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안 그래도 오늘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남편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한번 깨워보세요. 어제 저 오기 훨씬 전부터 자고 있어서
아마 지금쯤 깨어날 거예요. 남편한테 좀 청소해 놓으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몰아서 쉬고 있거든요. 평일 내내 고생하네. 주말까지 깨워서 고생시키게? 너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집안 살림 싹 해놓을 생각은 안 하고 피곤한 남편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니? 됐다. 아들은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둘이서 깨끗이 치우자. 어차피 남자들 손에 맡겨봤자 깔끔하게도 안 하고 여자들끼리 해야 빨리 되고 깔끔해서 좋아. 너도 늦게까지 잘 생각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늦게 퇴근해서 자는 시간도 적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많이 고생하는걸요? 1시간만이라도 더 잘게요. 제가 몸도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대청소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제가 이따가 일어나서 시작할게요. 왜? 나 가면 우리 아들 시키게? 난 그 꼴 못 본다. 얼른 네가 일어나. 너랑 나랑 후딱 하면 될걸. 이렇게 말씨름할 시간에 얼른 일어나서 하겠어. 날씨 좋으니까 이불 빨래도 좀 하자. 너 몸 피곤하니 오히려 잘 됐네. 낮에 많이 움직여야 저녁에 푹 자는 거야. 네가 움직이질 않으니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꾸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러는 거지. 오늘 열심히 움직여서 저녁에 푹 자렴. 전시모는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몸 상태를 고려해 주시지 않으셨죠. 결혼을 결심하고 허니문 베이브를 가졌던 저는 입덧도 심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절 배려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전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안 벌까봐 복직 시기를 매번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나저나 너 출산일이 언제라고 했지? 그럼 출산일 전까지 일은 하겠네? 그래, 그게 낫겠다. 요즘 애들 들어보니까 출산 예정일 뭐 한 달 전, 2달 전부터 휴직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쉬어가지고 뭐 하겠어? 배도 나왔는데 집구석에나 있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낳기 전날까지 일해. 내가 아이 낳아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런가요? 회사에서는 막달 가까워지면 몸도 무겁고 일하기도 힘들 거라고 해서 2달 전부터 편할 때 쉬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몸 상태 별로인데 막달까지 버티면 힘들 것 같아요.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막달 때까지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힘들면 단축 근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단축 근무? 너 그렇게 하면 월급 줄어드는 거 아니니? 아이고, 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니? 차라리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서 쉬운 일 받아야 할 생각을 해야지. 단축 근무는 무슨?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 좋은 거야. 나중에 너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복직하기 전까지 푹 쉬고 지낼 텐데 벌써부터 단축해 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낳으면 아이 육아하느라 쉴 틈 없죠, 어머님. 저희 회사에도 이번에 출산하신 분 계신데 들어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차라리 일찍 휴직해가지고 잠 충분히 자두는 게 좋다고 저한테 말하셨어요. 어머님도 남편 어릴 적에 유별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애마다 다르지 뭐. 네 애는 통잠 잘 수도 있는 거고. 애 잘 때 틈틈이 자면 되는 걸 뭐가 문제야? 그리고 회사에는 얼른 복직하겠다고 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잖아.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더라.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 바로 하겠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네가 휴직할 때는 우리 아들 혼자서 돈 버니 힘들겠다 정말. 전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모는 출산하기 전에 임신을 하자마자 일이 힘들어 그만뒀었다고 했는데 시모는 저에게는 끝까지 버티라고 하셨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출산 전까지 쭉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임신을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퇴근을 하면서 겨우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이 남겨져 있었어요. 주말에 몰아서 할까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럼 시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 전 꾸역꾸역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일만 성실하게 다니면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근하고 지인들과 자주 술자리에 어울리면서 늦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전 화가 폭발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난리가 나서 새벽에 집까지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어떻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안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을 해? 넌 남편이 밖에서 새벽 내내 술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니?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를 굳이 쫓아내서 집안에 못 붙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당장 사과 안 하니? 이 새벽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화를 내셔야죠. 남편 회사 끝나고 바로 술자리에 가서 사정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었고요. 저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연락해 봤는데 어딜 갔는지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노는 소리만 들리고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지금 아이 낳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돌지. 남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 어르고 달래면서 집에 들어오기를 해야지. 그나마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네 성격 버텨가면서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어떻게 그건 몰라주고 몇 번 술 마시러 갔다고 이러니? 몇 번이요? 이번 주만 내내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내내 새벽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집안일 하나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저는 집에 와서 이거 치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새벽까지 놀면서 남편이 밖에서 매번 수십만 원을 쓰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돈 하나도 못 모아요. 그럼 밖에서 찌질하게 돈 나눠서 내고 그러니? 남자가 돼가지고 몇 번은 친구들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가면 기본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거야. 다른 여자랑 2차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깐깐해서 우리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거지.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받아줄 생각을 해봐. 집으로 쳐들어온 전시모의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절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저와 다투거나 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시모에게 달려갔고 시모는 항상 집까지 쫓아와 저를 혼내시곤 했죠. 그때는 서럽고 힘들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마 전시모와 남편 모두 제가 친정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전 임신 중반부터 조산기가 있었고 체력도 떨어져 쓰러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도 휴직을 권유하던 상황이라 전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죠.
그걸 알자마자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젊은 애가 애 하나를 제대로 품지를 못하는 거니? 뭐 애초에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멀쩡히 애가 있는데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임신하고 낳는 걸 너는 참 유별나다 유별나. 그나저나 회사 휴직을 했어? 며칠 좀 쉬면 나아질 걸. 차라리 휴가를 좀 달라고 하지. 그걸 또 휴직을 해버렸니? 아이고, 그럼 너네 월급은 아들 버는 걸로만 끝나는 거야? 네.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먼저 휴직을 권유했어요.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있다가는 아이도 물론이고 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몸 나아지는 거 보면서 중간중간 출근할 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회사에서도 사정 다 알아서 출근하면 일당으로라도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가야지 뭐. 일당 챙겨준다는데 굳이 집에서 누워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얼굴 보니까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며칠 쉬니까 좀 괜찮지? 그래. 원래 다들 조상기도 좀 있고 그러는 거야. 너도 남들 다 겪는 일 중 하나일 텐데 너무 유난 떤 거 아니니? 이제 임신한 지 5개월도 넘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난이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출혈도 있고 아이도 주수에 비해서 작고 저도 체중도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빈혈까지 있어서 쉬면서 몸 관리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부터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쉬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요. 나도 아이 낳기 전에 빈혈 있어서 알아. 그거 그냥 심각한 거 아니야. 네가 유난인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들한테서 빈혈은 흔히 생기는 건데 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일당이라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매일 일하러 가. 그러면서 그냥 휴직 취소한다고도 슬쩍 말해보고. 전시모는 제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전시모는 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희 집에서 아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제 배가 불러오니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달이 가까워오던 와중에 전 심한 복통에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절 말렸어요. 예, 내가 애를 낳아봐서 아는데 지금 가봤자 몇 시간 기다리라고만 하지 당장 아이 안 나와. 네가 초산이라서 그런 거지 몇 시간은 더 지나야 아이 낳을 수 있는 거라니까. 원래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럴 거 각오도 안 하고 임신했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눈앞이 노래져야 그때서야 아이 나오지. 말 똑바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아니요. 지금 진짜 당장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이슬도 비쳤고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이 태동도 갑자기 줄어들고 뭐가 계속 새는 느낌인 게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어머님, 남편 좀 불러주세요. 네 남편 잠깐 요 앞 슈퍼에 갔어. 지금 가도 너 당장 애 못 낳는다니까. 그리고 양수는 무슨? 아직 해산일도 남은 애가. 양수가 아니라 소변이겠지. 원래 막달 다가오면 소변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너 아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먹더라. 거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밥상이나 차려라.
아들 갔다 오면 바로 밥 먹게. 지금 차려두자. 제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밥상이나 차리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팽팽 돌면서 심한 복통이 몰려왔고 전 바로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오히려 택시 기사님이 제 남편인 것처럼 병원 안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셨고 심지어 제 안부를 물으러 병원까지 오셨을 정도였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시댁 식구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응급실로 향한 전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아이의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제 상태도 위험했죠. 여기에 아기 집출혈이 멋지않아 결국에는 자궁을 드러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급 수술을 하고선 깨어나 보니 제 곁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어요. 위급한 소식에 남편은 친정에 연락을 했던 거였고 그제야 제 상황을 알게 되셨던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꼴을 보시고서는 당장 이혼을 하라면서 절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며칠 뒤 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결국 우리 딸 이런 꼴로 만들어. 나 자네 용서 절대로 못하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지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자네 얼굴이라도 내려쳐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네도 자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딸 몸 회복되는 대로 서류는 작성해서 보낼 테니 군말 말고 헤어지게. 아내 몸이 이렇게 된 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이혼은 저와 아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부모님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퇴원을 하고선 바로 여기로 데리고 오실 수가 있나요? 말을 해도 전 아내랑 말을 할게요.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내 딸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뭐?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간섭하신 건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딸 괴롭히고선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말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랑 연락을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더 챙겨주신 거죠. 저희 엄마도 바쁘신 분입니다. 바쁘신 분이 살림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게 쉬운 줄 아시나요? 솔직히 전 장인 장모님 원망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지금 이 꼴이 됐겠나요? 사과는커녕 친정 부모님에게 오히려 원망을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전 한순간에 정말 정이 털려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때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혼은 찬성할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질 않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질 않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시모에게서 들었던 얘기였어요. 애도 제대로 못 지킨 애가 뻔뻔하게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애를 제대로 못 지켜서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네 자궁 드러낸 거라고. 그걸 알면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우리 쪽도 너 같은 애는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가 너 배려해주고 생각해준 거 위자료로 보상해야지. 위자료요? 지금 저한테 위자료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출산 신호 왔을 때, 그렇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절 붙잡고 밥 차려라 했던 거 어머님 아니세요? 내내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시더니만 끝까지 절 괴롭히시려고 하셨나 봐요. 내가 괴롭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병원에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네가 그 정도로 아팠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갔어야지. 네가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내가 이래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모함하고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네 꼴도 보기 싫다더구나. 그저 병원에 못 가게 한 거 아니셨죠. 근데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니라 남편한테 그러셨잖아요. 저 긴급 수술할 때 배우자 동의 필요한데 어머님 별일 아니라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몇 시간을 잡아두셨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충분히 살렸어요. 저도 이 꼴은 안 났고요. 그래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한번 판가름해 보시죠. 끝까지 뻔뻔한 시댁 태도에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시모와의 통화 녹음도 존재했고 남편과 나눈 수많은 메시지 내용으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죠.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 시모와 남편은 재산 분할도 요구를 했지만 남편의 기여도는 0에 가까웠기에 아무런 재산 분할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로부터 전 이 사람들과 인연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은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을 해와 다시 만나자며 난리였어요. 중복되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제 행적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었죠. 끝나도 끝나는 것 같지 않았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질기게 계속되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분이 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재혼한 남편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했죠. 인품도 훌륭했지만 외모며 재산까지 뭐 하나 빠질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 남편의 식구들 중 누구도 저와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자 누구보다 축복해 주시기도 했죠. 전 비로소 이런 게 정말 사랑이고 행복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질기고도 질긴 전시모가 식장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전시모는 제 눈앞에서 현시모에게 다가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얘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만날 길이 있어야 말이지. 며느리 될 사람 제대로 알아보고 허락하신 건 맞죠? 설마 제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내시는 건 아니실 테고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 행사이니 외부인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며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니 좋은 인연은 아닌 듯 싶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날이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가주시죠. 아유, 사모님이 뭘 모르셔서 이러는 건데 제가 얼마나 뻔뻔하고 여우 같은 앤데요. 이 사실은 말했나 몰라? 얘 자궁까지 드러냈는데 알고는 계시오?
모르셨죠? 아들이 아무리 씨앗을 주면 뭐해? 그걸 뿌릴 밭이 없는데. 결혼식 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혼식 중단하시라고요. 전시모의 말에 현시모는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전시모의 눈앞으로 지갑을 펼쳐 보였죠. 지갑을 유심히 보던 전시모는 깜짝 놀랐고 그 표정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듯이 현시모는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뒤 전시모는 개거품 쏟아내며 발광을 했죠. 보시다시피 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며느리 자궁 수술했고요. 아마 그때 당시 그쪽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병원에는 한 번 오신 적도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만 그쪽 아드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 며느리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평생 제 며느리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증오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 며느리랑 이혼해 준 거, 그거 하나는 감사드리네요. 뭐요? 감사? 단체로 약을 먹었나? 자궁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주 미쳤구만, 미쳤어. 왜요? 거기 아들 씨가 없어? 어차피 뿌릴 씨가 없으니 밭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건가? 역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쪽 집안은 며느리 씨바지로 보나 봐요. 눈이 그 지경이니 보석 같은 애를 그따위 대접을 한 거겠죠. 더 이상 해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을 부르죠. 현시모의 말에 전시모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어요. 사실 지금 현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은 바로 현시모였어요. 현시모는 지금 남편을 낳고 나서 자궁에 문제가 생겨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심리 상담사인 현 남편을 연결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생활해온 상황을 모두 듣게 되신 거였죠. 물론 절 반대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시모는 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의 굳건한 마음이 현 남편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며 결혼을 더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 사실을 듣고선 전시모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은 동네에서도 핫 이슈가 되었고 그 덕에 제가 이혼한 이유도 모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동네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아직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데 참 쌤통이구나 싶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여러 번 선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전시모가 선자리를 알아볼 때 며느리 자궁 수술까지 시켜놓고서는 뻔뻔하게 선자리를 또 알아본다며 욕까지 들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전 남편의 지원은 힘든 일이 될 것 같네요. 암흑과도 같았던 힘든 첫 결혼이 끝나고 다시 절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끝도 없는 터널 속을 저 혼자서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두웠던 터널을 나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철없던 제가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네요. 물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날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